한 번에 한 가지만 먹어라. 음식 배합의 원리는 이것이다. 반드시 기억하길 부탁한다. 우리 몸은 위에서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동시에 소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다. 그러나 중요한 말이다. 농축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과일과 채소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 농축되었다. 사람의 위는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농축 음식을 소화할 수 없다. 이것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준다. 이렇게 간단하다. 위대한 것은 이렇게 간단하고 명쾌한 것이다. 모든 포유류는 소화관이 365m 정도인 사자부터 85m나 되는 긴 소화관을 가지고 있는 기린까지 그 동물이 먹는 음식의 종류에 맞게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소화기관을 지니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육식, 초식, 잡식, 과일식을 하는 동물들이 있다. 인간이 어떤 형태의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소화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자, 기린, 돼지, 말, 원숭이의 음식을 모두 먹는다. 또한 인간은 이 모든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밥상 위에 이 모든 것을 올려놓고 한꺼번에 먹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며 몸의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당신은 고기와 감자를 함께 먹었을 것이다. 생선과 밥도 같이 먹었을 것이다. 닭고기와 국수도, 계란과 토스트도, 치즈와 빵도, 시리얼과 우유도 함께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몸에 엄청난 부담감을 지운다. 원하는 늘씬한 몸매도 에너지도 갖게 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식탁에서 정기적으로 먹는다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식탁 위에 음식의 종류가 많을수록 당신의 몸은 더 힘들어진다. 체중 감소를 위한 1차 목표는 독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왜 사람들은 힘이 없다고 할까? 왜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다고 할까? 부적절하게 배합된 음식이 위 안에 들어와 부적절하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수많은 제국의 왕들이 겨우 40에서 50세에 죽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그들은 두 가지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하나는 전장에서 적의 화살을 맞았고 또 하나는 만찬의 식탁에 앉아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 당신은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행운을 가진 사람들이다. 죽음은 몸이 그 상황에서 대처할 에너지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마구 섞어서 먹어도 일찍 죽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당신을 변호하겠는가? 미국인의 3분의 2가 비만이다. 사람들이 음식을 되는 대로 무차별하게 섞어 먹기 때문이다. 이것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 고기와 감자를 예로 들어보자. 왜냐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한두 번은 먹어본 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기와 감자를 예로 들고 있지만 밥과 생선, 닭고기와 국수, 빵과 치즈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다.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하자. 일단 위 속으로 들어가면 농축된 단백질은 그것을 분해하는 특정 소화액인 산성액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당신은 구운 감자도 먹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잠깐, 감자는 채소가 아닌가요? 사실이다. 감자는 채소다. 만약에 날감자를 베어 물어 씹어 삼킨다면 이것은 위 속에서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구워지면 턱이 아플 때까지 씹어도 그것이 물로 변하지는 않는다. 일단 구운 감자는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대부분 제거되어 매우 농축된 전분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농축된 전분이 스테이크와 함께 위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전분 음식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소화액은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 환경에서 활성화된다. 화학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 것이다. 이 둘은 서로를 중화시킨다. 당신은 지금 막 스테이크와 감자를 먹었다. 그것들은 위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해할 소화액들이 막 중화되었다. 음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한히 지혜로운 몸은 비상사태를 즉시 알아차린다. 왜냐하면 몸 안에 최우선순위가 음식물의 소화이기 때문이다. 몸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더 많은 소화액을 분비시켜야 한다. 이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소화액들이 위에서 분비된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길까? 이것들은 또다시 중화된다. 이제 몸은 정말 한계까지 몰리게 된다. 더 많은 액이 위에 분비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몸에서 이 모든 소화액을 만들어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소화액이 또 다시 위로 분비되면 우리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위장 간의 연동작용으로 위를 빠져나간다. 이 소화가 덜 된 음식은 위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묶여 있다가 강제로 소장으로 빠져나간다. 위는 소장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힘들다. 이제 내 차례야. 정확히 지금 발생한 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위에 머무른 대부분의 단백질은 부패되었다.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발효되었다. 부패된 것과 발효된 것은 어떤 상황 아래서도 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영향을 받은 영양소는 건강한 세포에 흡수될 수 없다. 부패되고 발효된 음식은 몸에서 유독한 산성을 발생시킨다. 부패와 발효 때문에 가스가 찬 느낌과 헛배, 속쓰림, 식도 역류, 소화불량 등을 경험하게 된다. 더 말해볼까? 우리는 트럭만큼의 제산제를 복용한다. 왜냐하면 음식을 되는 대로 무차별하게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음식들이 한꺼번에 모두 위에 넣어지면 몸은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식사를 마친 후에 그 음식을 내장에서 내보내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족속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제를 먹는 야생동물을 보았는가? 모든 것이 부패되고 발효되어 결과적으로 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에는 실제로 한 뭉텅이에 부패하고 썩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음식만 남아있게 된다. 들으면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나는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싶지 않다. 나는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확히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억지로 위에 머물러야 하는 음식은 소화가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썩어가고 있다. 음식 안에 존재해 있던 영양분도 잃게 된다. 이것처럼 섞어 먹으면 음식이 오래 위에 머무르는 동안 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 다음 음식은 억지로 9m나 되는 장을 거쳐나가야 한다. 9m나 되는 장이 이 썩은 음식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사를 한 후에는 사람들이 피곤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다. 이 음식은 위를 벗어나는 데만 8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며 장을 통과하는 데 20에서 40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또한 잘 맞지 않는 음식이 서로 배합되어 섭취되면 당연히 발효가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소화관에서 알코올이 생산되는데 술을 마신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며 간을 손상시킨다. 빈속에 닥치는 대로 먹고 나면 술을 마신 것처럼 어질어질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는 이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소모를 원치 않는다. 음식이 위 안에서 8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썩어 나가길 원치 않는다. 20시간 이상 부패된 채로 남아있어서 장을 망쳐버리질 원치 않는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음식이 부패, 발효, 헛배, 속쓰림,
소화불량 없이 위에서 3시간 정도 머무르는 것이다. 우리는 약물 복용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음식이 빨리 효율적으로 장을 통과하길 원한다.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한 번에 2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의 농축 음식을 먹는 것이다. 2가지 농축 음식을 동시에 먹는 것은 음식이 부패하게 되는 큰 요인이다. 썩은 음식은 통과될 수 없다. 부적절한 음식의 배합은 동화 주기와 배출 주기를 철저하게 방해한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먹고 원하는 음식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쏟아 넣거나 그것들을 모두 동시에 먹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이 방법은 부패도 되지 않고 발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최대한도로 추출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소화불량을 끝내고 에너지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음식 배합을 어기면 많은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 이 원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긍정적인 것을 구하자. 긍정적인 맨 첫 번째 결과는 날씬한 몸매로 나타날 것이다.